KDBS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KDBS 우리들의 이야기 7화를 맡게 된 80기 수습국원 이은지, 80기 수습국원 우수현, 80기 수습국원 재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챙길 날도 많고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달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 괜히 가족한테 전화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저나 채민씨, 이번 KDBS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가 내 인생이라는 작품의 장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채민 씨는 인생에 대한 장르를 정하셨나요? 네, 저는 정했어요. 그럼 제 장르부터 소개해 볼까요? 제가 정한 저의 장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에요. 일단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위기부터 바꾸고 올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 인생은 지금까지 크게 바뀐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아마 저는 변화를 쫓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에 정을 붙이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환경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익숙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 채민 씨도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익숙한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채민씨와 윤지씨는 저랑 완전 반대네요. 저는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것을 좋아해요. 오, 그럼 수연 씨는 최근에 새로운 걸 도전해본 것이 있나요? 네, 저는 시험 끝나고 혼자 대전 여행을 다녀왔어요. 모든 걸 혼자 계획하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와, 혼자서 여행이라니 멋진 도전이네요. 마저 제 얘기를 하자면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게 정말 낯설고 두려웠어요. 또한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는 게 막막했고 그곳이 정말 내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순간 내 뒤에 이제 부모님이 없다는 게 확 와닿아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수연 씨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이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 싫어서 하루하루 조금씩 기숙사에서의 작은 일들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룸메이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누는 가벼운 대화였어요. 밤 늦게까지 일상을 얘기하거나 같이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기숙사 생활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오, 저도 룸메이트와 함께 얘기를 나눌 때면 대화에 집중하느라 긴장감도 없어지고 기숙사라는 공간이 점점 내 공간이라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확실히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릴 때도 잠깐 멈춰서서 하늘의 색이 예쁘다던가 주변의 풍경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엔 동기들이랑 카페를 가는데 옆에 있던 화천의 물결 속의 눈술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우와, 채민 씨가 사진을 찍을 정도로 유술이 예쁘다니. 저도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저는 크게 바뀌지 않는 제 생활이 내가 꾸준히 나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저는 지금처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가끔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윤지 씨와 수연 씨의 이야기를 하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건 어떨까요? 아이유의 밤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 거리엔 낭만 속에 뛰놀던 우리가 있고 지난 시간이 배어있는 이 거리는 너와 달빛을 베고 기댔던 곳 다 지나버린 일인데 걸음마다 따라오는 우리 함께한 시간이 그저 이렇게 걷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올라 밤 공기에 실려온 그리움이 번지네. 지금 들은 노래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울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OST입니다. 다들 폭삭 소가수다를 보셨나요? 저는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 다음날 눈이 부어서 밖에 못 나갈까봐 아직 못 봤어요. 윤지 씨는 보셨나요?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드라마에서 아버지인 양관식이 딸 금명이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수 틀리면 빠꾸. 네, 당연하죠. 오, 다들 보셨군요.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봐야겠어요.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아버지의 방식은 무뚝뚝하지만 결국 그 말은 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응원이었거든요. 넌 할 수 있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라는 메시지가 담긴 말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아빠가 떠올랐어요. 헐,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생각났거든요. 해낼 수 있다. 어려워도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을 그 당시엔 조금 걱정됐어요. 나조차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아빠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어요. 진짜요? 저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를 지지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서운하기보다는 더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연 씨와 완전 반대예요. 지지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론 제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는 표현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잠깐, 이 말을 듣다 보니 생각났는데 혹시 두 분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다정다감한 양관식 같은 아빠와 츤데레 학시 같은 아빠 중 어떤 성향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학시 같은 아빠죠. 아니, 어떻게 학시 같은 아빠를. 당연히 양관식같이 자상한 아빠가 낫죠. 윤지 씨는 관식 씨와 학시 중 누구신가요? 윤지 씨도 당연히 학시겠죠? 아쉽지만 제 선택도 관식이 같은 아빠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을 때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저로서는 상상도 안 될 만큼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그리고 윤지 뒤에는 언제나 아빠가 있을 거야. 그 말들이 드라마 속 아버지인 양관식 대사와 정확히 겹쳤어요. 수 틀리면 빠꾸. 그 말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윤지 씨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다시 그 말을 생각해보면 색다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다시 시작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언제나 다시 돌아갈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역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빠의 말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늘 제게 새로운 힘을 줬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수틀리면 빠꾸.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길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관식이의 말은 금명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지금까지 저의 장르인 성장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차례가 왔네요. 제 장르를 맞춰보실래요? 로맨스? 아니면 스릴러? 두 분 다 땡입니다. 그럼 제 장르를 알려드리기 전에 힌트가 될 노래 듣고 오실게요. 처음엔 다 그래 믿을 만한 놈은 없고 네 옆에 내가 있기 너무 아깝다고 날 어떻게 말해도 난 그냥 이대로 밤새도록 끝까지 나와 즐기면 돼 Hey yeah 여자는 자나깨나 조심해야 해 둘로 나눠서 가질 순 없을 테니 man 불이야 조심해 어두운 거리에서 날 유혹하려 해도 I belong to my lady 유머한 조각 올려먹는 케이크 최고의 애잡단 수식어는 past make history or not 널 향해서 있어 all night alright 조금 어지러워 날 좀 붙잡아줘 가슴만은 따뜻한 거짓말은 잘못해 사실은 나만이 외로운 것 같아 들어줘 Please don't let me be Looks like a movie 모두 뻔해 나도 그렇게 널 사랑하길 원해 늘 새롭게 남자답게 내 모든 걸 가져도 돼내 시간은 너대로 흘러 늦기 전에 나를 받아줘 네 맘의 상처 아무는 대로 I'll be your man 누구보다도 내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Before it's too late, girl, you better stop frontin'. I'm one in a million, limited edition, no kidding. You'll be wishing you could be my missus. Sooner or later, girl, you want that position. When I walk up in the club, all the girls stare at me. I'm the only thing they see, and the guys who stay with me, cause I'm fresh and clean. From my head to my feet, I'm the definition of the word masterpiece. 넌 나의 무식해나 메모했어 야릇해지고 붕붕 떠있는 기분 그냥 얘기해도 내 귀가 가도록 가라 야르다 너같이 로만 다이너마이트 들으시면 나요 폭발 직전에 폭풍 전에 끊어지는 네 성과 터지는 심장은 뿜뿜 원하는 엔딩은 바이바이 날겨는 형량된 추억 왕자 Looks like a movie 모두 뻔해 나도 그렇게 널 사랑하길 원해 늘 새롭게 남자답게 내 모든 걸 가져도 돼내 시간은 너대로 흘러 늦기 전에 나를 받아줘 내 맘의 상처 아무는 대로 I'll be your man 누구보다도 내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우리 둘의 만남은 어디까지 가는 똑같은 실수 다시 하지 않아 Move your body right now 날 두고 가지 마 Do it again, do it again, do it again, yeah Looks like a movie 모두 뻔해 나도 그렇게 널 사랑하길 원해 늘 새롭게 남자답게 내 모든 걸 가져도 돼내 시간은 너대로 흘러 늦기 전에 나를 받아줘 네 맘의 상처 아무는 대로 I'll be your man 누구보다도 내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지금까지 B2B의 무비였습니다. 이제 다들 제 장르가 짐작가시나요?
네, 단편 영화 맞죠? 네, 맞아요. 저도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볼 때 정말 많은 공감을 하며 볼 수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할 일을 다 마친 뒤 불을 살짝 끄고 드라마를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입이 되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보니 더 가족 생각이 나고 그리웠어요. 저도 기숙사에 혼자 있으면 가족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드라마에서 금명이의 아빠인 양관식이 오직 딸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우리 아빠랑 너무 겹쳐 보여서 눈물이 났어요. 어떤 부분에서 수연 씨가 그렇게 느끼셨나요? 저희 아빠도 주말에 혼자 조치원에 남아있는 저를 보기 위해 파주에서 많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거든요. 그 장면이 겹쳐 보이면서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혼자 장보고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고 3시간 넘게 운전해서 내려와야 하니까요. 3시간이나 넘게 운전하셔서 오시다니 역시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수연 씨의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며 깨달은 점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은 결국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버틴다는 것. 그 사랑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요. 어릴 땐 잘 몰랐던 아빠의 사랑이 이제야 천천히 조용히 와닿는 것 같아요.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지만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날 때마다 아빠께 연락을 자주 하고 있어요. 수습국원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지난주 5월 8일은 바로 어버이날이죠? 다들 어버이날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저는 작년 어버이날엔 카네이션을 사다 드렸는데 생각보다 꽃이 너무 빨리 시들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모님이 각자 원하시는 선물을 사다 드렸어요. 오, 수연 씨가 어떤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는지 궁금해지는걸요? 그렇다면 알려드려야죠. 엄마는 다음 주에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행 가방을 찾고 있길래 제가 그 가방을 사다 드렸어요. 아버지는 요즘 날씨가 꽤 더워져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여름 청바지를 쇼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스 있게 같이 아울렛에 가서 청바지를 사드렸어요. 와, 제가 수연 씨의 부모님이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는 본가 내려갔을 때 카네이션 꽃다발을 예약해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사실 전날 엄마랑 싸워서 가족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꽃다발을 드리자 엄마가 엄청나게 좋아하셔서 분위기가 다시 화목해졌어요. 예쁜 꽃다발을 통해 저의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아 뿌듯한 하루였어요. 미리 준비할 생각을 한다니 정성이 가득하네요. 저는 항상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사다 드렸어요. 엄마가 꽃꽂이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본가에 못 가게 되어서 동생한테 카네이션 사서 집에 가라고 시켰어요. 동생한테 수고비는 주셨나요? 수고비라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도 동생이랑 카네이션은 반씩 냈으니 괜찮겠죠? 그나저나 방송이 거의 끝날 시간이네요. 윤지 씨와 수연 씨랑 즐겁게 얘기 나눈다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른지도 몰랐어요. 그러게요.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훌쩍 지나갔네요. 가족 얘기만큼 시간이 잘 가는 주제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소확행, 누군가는 성장 다큐멘터리, 또 다른 누군가는 단편 영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엔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가족입니다. 이번 5월, 여러분도 가족들에게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KDBS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르가 뭐든 멋진 우리 수습국원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 나올 수습국원들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80기 수습국원 이채민, 80기 수습국원 우수현, 80기 수습국원 이윤지였습니다.